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 어질어질한 어지럼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을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하고요. 어질어질한 어지럼증을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먼저 비회전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질어질하면서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고요. 또 손발이 저리거나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또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은 저혈압이나 부정맥과 같은 혈액순환 장애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호흡이나 화병, 공황장애 같이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런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중추성은 뇌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같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병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말초성인 경우에는 중추성처럼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평소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또 치료에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말초성, 회전성 어지럼증의 범주에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을 살펴보니까 회전성 어지럼증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그렇다면 원장님, 이 말초성의 경우에 이 의석증과 메니에르병 그리고 전정신경염까지 세 가지 병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귀 속에 반고리관 안에 생긴 이석이 떨어져 나와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인데요.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누울 때 혹은 돌아 누울 때 굉장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느껴지고요. 또 이와 함께 눈이 저절로 떨리는 안구진탕, 안진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길게 지속이 되지는 않는데요. 수초에서 몇 분 안에 괜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니에르병인데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과 함께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이 같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한 수시간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신경염인데요. 정전신경염은 정전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생기는 병이로요. 이제 갑자기 회전성 어지러움이 느껴지는데 이 회전성 어지러움이 몇 시간 정도, 며칠 쭉 계속되기도 하고요. 또 회복되는데 수주가 걸리는 병입니다. 이렇게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은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쩔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는지 또 어지럼증이 한 번 나타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함께 나타나는 관련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내가 어떤 곳에 속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세 가지 병을 잘 구별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언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오세영 원장님, 이렇게 특정 자세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요? 네, 보통 누워 계시다가 일어서실 때 혹은 앉아 있다가 일어서실 때 혹은 누울 때 이렇게 자세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체위 변환에 따른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동작을 할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병도 달라지는데요. 시청자님처럼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심해지는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이석증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눕거나 돌아 누울 때 이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석증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 시청자님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실 때 심해지는 어지럼증도 이 이석증에 속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 이 어지럼증과 함께 눈이 저절로 떨리는 안구진탕, 안진도 함께 나타나신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시는 거고요. 만약 이 안구진탕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어지럼증만 나타난다면 목을 지나가는 경동맥의 순환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자세 변화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또 의심되는 증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지훈 원장님,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시청자분처럼 이 어지러움증이 아침에 심해진다거나 혹은 이 어지러움증 말고도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이 아침에 심하다, 새벽에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의학에서 이 아침에 심해지는 각종 증상들을 수채병, 담음이나 담적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채라는 것은요, 물 숫자를 써서 물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수채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정체된 물이 많이 모여서 더 끈적해지거나 더 찐득해지게 되면 이 가래같이 끈끈한 담음이나 담적병이 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충분히 하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비교적. 그리고 또 체온도 낮은 이제 아침이나 새벽보다 체온이 좀 더 높게 되고요. 이럴 때는 몸에 물이 잘 돌기 때문에 수채병이나 담음병이 잘 생기지 않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야간에 우리가 잘 때는 몸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이 물이 몸에 잘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담음이나 담적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몸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새벽에 이렇게 심해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담음이나 담적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거운데 낮 돼서 체온도 좀 올라가고 활동도 많이 하게 되면 또 저절로 좀 줄어들고 풀리게 되면서 증상이 덜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담음과 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내 몸에 담음과 담적이 그렇다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 담음이나 담적이 귀로 가게 되면 지금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정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이나 세방골이관 쪽에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제일 흔하게 담음이 쌓여 있는 분들은 아침이 돼서 피부 쪽으로 담음이나 물이 쌓여서 많이 붓는다. 아침에 몸이 많이 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담음이 많은 걸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요. 담 결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근육이나 힘줄로 담음이 많이 쌓인 경우 또 혹은 관절로 담음이 쌓이게 되면 관절염 증상 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이 너무 뻣뻣해요. 마디가 아파요. 무릎이 뻣뻣해서 안 굽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이 호흡기 쪽으로 담음이 쌓이게 되면 나는 새벽이나 아침에 비염 증상이 유독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요. 십병구담이라 그래서 병이 10개가 있으면 9개는 담음이 같이 껴있다고 할 정도로 담음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음, 담적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특히나 담음과 담적에 취약한 체질, 잘 생기는 몸 상태 어떤 경우인가요? 예, 담음은 우리 몸에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고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 이게 담음이 잘 생기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대개는 체력이 좀 약하고 체온도 좀 낮은 추위를 잘 타는 편이 많고요. 이런 경우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집에 보일러를 빵빵하게 뜨겁게 틀어놓으면 곰팡이가 쓸거나 이슬이 잘 맺히지 않는 것처럼 이 체온이 높고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 담음병이 잘 안 생기는데 근육량이 적고 활동량이 적어서 순환도 잘 안 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몸이 찬 분들이 주로 담음이나 담적병이 잘 생겨서 이런 호리호리하고 약한 분들이 오전에 특히 더 컨디션이 처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데도 담음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 쪽에 기운이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담음이 생기는 경우로 대개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담음병이 잘 안 생기게 됩니다. 즉 활동량이 적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거나 몸이 약한 분들이
담음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몸이 차고 체력이 약한 사람, 특히나 오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담음과 담적이 잘 쌓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어지럼증으로 돌아와서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소영 원장님, 한방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 사용을 하나요? 네, 어지럼증 치료에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의 건강과 머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지럼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을 보면 담음, 담적이 쉽게 잘 생기는 체질이신 분들, 또 기혈이 약하고 잘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어지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몸 상태를 개선하는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목이 안 좋으면 목을 통해 지나가는 경동맥의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추나 치료와 약침 치료로 목을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지럼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오소영 원장님,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지럼증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요. 두세 가지 병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다가 또 어떤 날은 어찌어찌 어지럽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해서 이석 치환술을 받으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호전이 되다가 다시 또 나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병명이 나오더라도 내가 또 다른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으신데요. 어지럼증 치료를 받으실 때 뭐 호전을 많이 보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진전이 없을 때는 내가 또 다른 병이 혹시 있지 않나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세가 많은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혈관과 혈압, 심장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중풍 예방을 좀 더 단단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럼증에 국한된 게 아니라 또 이어서 다른 질환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미리미리 체크하시면서 관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어지럼증을 비롯해서 우리 인체 곳곳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담음과 담적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겠죠. 그렇죠. 네, 최지훈 원장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담음이 아까도 이제 어지럼증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많은 병들에서 담음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담음이 잘 생기는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로 근육량이 적고 몸이 차고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이 담음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몸이 차가운 분들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근육량을 좀 늘리시고 그렇게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몸을 좀 따뜻한 체질로 근본적으로 체질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담음을 가장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 이 기혈의 순환이 막혀서 담음이 잘 생기는 분들은 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 쪽, 가슴 쪽의 순환을 조금 도와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또한 담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운동으로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침구 치료나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 담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한약 처방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반하라는 약재인데요. 반하가 바로 담음과 담적을 치료하는 성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하를 차처럼 따뜻하게 우려서 드셔도 좋은데 이 반하는 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목이 따갑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라든지 감초 같은 것을 곁들여서 차로 이렇게 드시면 이 반하로 인한 자극감을 줄이면서 담음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선생님. 예, 이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저는요, 선생님, 오래됐어요. 내가 정신과 병원에 우리 아들의 강제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 한 15개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병이 생겼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어지럼증이 이 예.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비밀도- 예.
빙빙 돌고요. 예. 머리가 막 그래요. 막 빙빙 돌고 예. 어떨 때는 앞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이고 이래요.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예. 예.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다른 증상들은 없을까요? 머리도 아픕니다. 막 머리도 이래 뇌를 막 이래 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안에 막 좋아하고 막 아주 서서르치게 아파요. 예. 예. 혹시 뭐 소변 문제라든지 주무시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소변은 선생님 내가 한 밤에 한 4번, 5번 정도 소변을 보고요. 많이 네. 6번도 봅니다. 예. 그리고 잠을 참 자기 힘들어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지금도 때로는 수면제를 먹고 이래요. 예. 예, 수면제를 사놓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선생님 거기에 제가 이거 좀 해주시면 우리 원장님한테 내가 배기하고 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그래도 해주실랍니까 예. 아버님 같은 증상은 네. 주로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체 예. 내에서 수분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지럼증으로 예.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뭐 소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지럽고 머리가 뭐 쪼이는 듯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되시는 것은 이제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신 경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 이제 어떤 질환인지에 따라서 또 현재 뭐 복용하시는 약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왜 발생했는지 또는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제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선생님 제가 예. 이 병이 있었는 거는 내가 병원에 강제 아들이 뭡니까? 네. 제가 대기업에 주부식을 납품을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 많이 벌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딱 잃어가지고 한 1, 2분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수준으로 갈까 구두쇠를 개갖고 가져 넣고 돈을 전부 저들이 차지하려고 그래 죄를 넣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중에 아들이 이상한 걸 떠부시하고 나를 전부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15일 강제 입원하고 예. 나오고 나서 매일 수면제 강제로 먹이고 예, 이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셨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지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강민구 원장님, 우리 아버님께서 이러한 증상같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마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특별히 이렇게 좋아지거나 하는 것을 못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건강한 의사에 전화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 병원에서 특별한 어떤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어지럼증이 심하시다 하시면은 이 한의학적으로 과연 어떤 또 증상들, 어떤 상태에서 심해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날씨에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아침이나 밤 또는 새벽과 같이 특정 시간에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특정 상황에 의해서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밥 먹으면 좀 더 심해진다. 아니면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심해지더라. 아니면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더 심해지더라.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뚜렷하게 원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하신 환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60대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 특히 이제 젊었을 때 좀 술 많이 드시고 밖에서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노시던 분들이 나중 되면은 갑자기 이제 체력이 약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원인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인 원인은 없는지 1차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은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시는지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맥이나 아니면 혀 이런 상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진단을 해서 한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치료 기간을 길게 잡고 보시면은 좋은 치료 효과를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겨울에 내가 좀 어지럼증이 심해진다 내지는 가을 겨울이 되면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진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좀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명이 생긴 것은 5년이 되셨고 그때 다치신 이후에 이명이 나타나신 거고요. 예? 다치신 이후에 이명이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날 저녁부터요. 예, 예. 현재는 왼쪽이 심하세요? 오른쪽으로 심하세요? 오른쪽이요. 네, 왼쪽은 괜찮고요. 네. 지금 들리는 건 잘 들리시죠? 예,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요. 네. 처음에 이게 그 소리 날 때 병원에 가니까 뭐 네. 코 같은 거 꺼내더니만은 괜찮아요. 그전에 2-3달 있으면 또 소리 나고 네네. 그럼 가서 또 꺼내면은 또 안 나고 하더니 한 1년 치료하니까 완전 늙어서 더 안 된다고 하더니 안 되던데요. 네. 혹시 지금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있으신가요? 두통은 가끔 있어요. 네. 잠은 잘 주무세요? 예. 네, 잠은 잘 근데 주무시고요. 잘 때 이 소리 때문에 그냥 처음에 잠을 잘 못 들어요. 아, 네. 혹시 누우면 소리가 커지시나요? 귀에서? 누우면 예, 조용하면 더 커져요. 네. 저 시청자님 증상을 잘 들었고요. 예. 한번 이명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의학에서 볼 때 이명은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신허증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신허증이요? 예, 신허증. 신허증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기운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2번째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에서 열이 찰 때, 간에서 열이 찰 때 이제 이명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는 왼쪽 귀에 더 소리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님은 지금 오른쪽이 더 심하시지 않아요? 예, 왼쪽은 예.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와 간화로 인한 이명증이기보다는 신허증, 허증으로 인한 이명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으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혈액순환도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예. 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은 자세로 따지면 누웠을 때 더 이게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누웠을 때 더 네네.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오른쪽 귀에 그 이명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예. 신허증일 가능성이 1차로 보이고요. 2번째로 또 누웠을 때 이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심장이 약해서 오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이명증 이렇게 2가지 원인을 크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예. 한의원에 들르셔서 자세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의원에 갔는데도 못 고쳐요. 네네. 아마 신호증과 관련된 이명이라면 좀 치료 예. 기간이 좀 넉넉하게 필요하실 것 같으십니다.